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내주신 교육 가이드 자료를 가지고 배움을 그냥 활동 나열 이상으로 만드는 방법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. 단순히 뭘 했나 이걸 넘어서 학습의 진짜 의미라는 심장을 어떻게 달아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거든요. 네, 이 자료에서 아주 강력한 해법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핵심 아이디어와 탐구 질문입니다. 그러니까 교사는 학습 여정의 최종 목적지, 그 핵심 아이디어를 명확히 딱 설정하고요. 학생들한테는 거기로 갈 수 있게끔 아주 흥미로운 탐구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아, 초대장처럼요? 그렇죠. 학습이 이제 정해진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막 파헤치면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, 뭐랄까, 탐험이 되는 겁니다. 아하. 그러니까 목표 지점, 그 핵심 아이디어는 교사가 알고 있지만 가는 길, 즉 탐구 질문은 학생 스스로 찾게 한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두 개념이 실제 초등학교 국어 수업 사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, 또 배움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게 단순 방법론이 아니라 어쩌면 학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자, 먼저 핵심 아이디어라는 건 학생들이 깊이 생각하고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좀 일반화된 통찰을 담은 문장이라고 하셨죠. 예를 들어 과학 수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뭐 예를 들면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서 그 구조와 기능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. 뭐 이런 거요. 이게 핵심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. 이건 이제 교사가 품고 있는 큰 그림이고요. 학생들한테는 이걸 바로 던지는 게 아니라 새 날개랑 물고기 지느러미는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? 이런 탐구 질문으로 호기심을 딱 자극하는 거죠. 아, 질문을 통해서요? 네,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아까 그 핵심 아이디어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. 그렇군요. 그럼 국어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작가는 비유를 통해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.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요? 아, 좋습니다. 그 아이디어를 교사가 딱 가지고 있다면 학생들한테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지? 라거나 아니면 내 평범한 하루를 시처럼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까? 이런 질문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. 네네. 핵심 아이디어가 무슨 정답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. 탐구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. 그 나침반, 그게 실제 수업을 어떻게 바꾸는지 자료에 나온 국어, 경험 표현 단원 사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. 이게 보통은 그냥 주말에 있었던 일 발표하기, 이 정도로 좀 얇게 지나가기 쉬운 단원이잖아요. 맞아요. 그 4학년 국어 6단원 경험을 표현해요가 자칫하면 활동 자체에만 매몰되기 쉽거든요. 그래서 그냥 표현 능력 키우는 거, 그 이상의 깊은 배움으로 이어지기가 좀 어려웠죠. 근데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를 설정하는 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. 자료를 보면 그 단원의 성취 기준, 예를 들면 뭐 일의 원인과 결과 파악하기, 느낌 살려서 표현하기 이런 거랑 관련 개념들, 뭐 경험, 표현, 이해, 소통, 공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요. 여기서 예를 들어 인과관계는 자기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고 감각적 표현은 그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필수적이잖아요. 네네. 이런 분석을 통해서 경험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딱 도출하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목표가 단순히 말 잘하기, 글 잘 쓰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법 배우기, 이렇게 훨씬 더 깊은 목표가 설정되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목표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수업 활동이나 질문의 결도 달라지죠. 예전엔 주말에 뭐 했니? 약간 사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네 마음이 가장 크게 움직였던 순간은 언제였어?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? 이렇게 자기 이해나 인과관계를 묻거나 또는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니? 이렇게 공감이나 소통과 관련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거죠. 와, 그럼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표현 능력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, 또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까지 배우게 되겠네요. 그냥 경험 나열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약간 인문학적 탐구에 가까워지는 느낌인데요. 네, 그렇죠. 경험 표현 단원이 자기 성찰과 관계 맺기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정말 학습의 본질을 건드리는 접근법 같아요. 근데 이렇게 큰 그림, 그러니까
핵심 아이디어에 집중하다 보면 혹시 구체적인 언어 기능 훈련 같은 건 좀 소홀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인과관계에 맞게 쓰기라든지 다양한 감각 표현 사용하기 같은 기본적인 기술 연습이요. 아,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. 자료에서도 이 관계를 그릇하고 내용물에 비유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데요. 핵심 아이디어, 즉 자신을 이해하고 소통하기, 이게 배움을 의미 있게 담아내는 큰 그릇이라면 구체적인 언어 기능들, 뭐 인과관계, 감각적 표현, 이런 것들은 그 그릇을 채우는 필수적인 내용물이라는 거죠. 아, 그릇과 내용물이요. 네,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둘 다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기능 훈련이 뭐 사라지거나 덜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네요. 왜 배워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지니까요. 정확합니다. 핵심 아이디어가 그 기능 훈련에 이유를 딱 달아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인과관계 학습은 그냥 원인, 결과, 나열하는 기술이 아니에요. 아, 친구가 그런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구나.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속상함의 이유를 더 잘 알겠다. 처럼 자신의 감정 원인을 논리적으로 탐색하면서 나를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. 감각적 표현도 마찬가지겠네요. 그냥 오감 활용? 이게 아니라. 그렇죠. 속상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심장이 돌처럼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라고 표현하니까 네 복잡한 마음이 친구에게 더 잘 전달되지 않겠니? 처럼 더 깊은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배우게 되는 거고요. 아, 그렇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무슨 상담가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언어주력자가 되는 겁니다. 감정을 다루긴 다루되 초점은 그것을 언어로 어떻게 포착하고 전달할 것인가, 그 방법, 즉 기능에 두는 거죠. 이럴 때 수업은 깊이와 실력,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됩니다. 이야, 결국 잘 짜인 핵심 아이디어 문장 하나가 교실의 풍경 자체를 바꿀 수 있군요.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배움의 의미를 발견하는 능동적인 탐구자로 만드는 힘. 대단한데요? 네. 그리고 이 접근법은 교실 넘어 어쩌면 당신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. 뭔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좀 복잡한 정보를 처리해야 할 때, 아니면 누군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 활동의 근본적인 핵심 아이디어가 뭘까?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. 아마 본질을 꿰뚫어 보는데 꽤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당신이 지금 몰두하고 있는 어떤 학습이나 프로젝트에 숨겨진 핵심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해 보시면 어떨까요? 아마 생각보다 더 큰 명료함과 어떤 방향성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.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